네, 안녕하세요. 역사의 길로 나아가자 진산호입니다. 어제 그러니까 2025년 3월 26일에 올해 들어 처음으로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시행되었어요. 자, 고등학교 2학년 한국사 영역에 대한 해설 강의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시죠.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했는데 농경과 목축을 시작한 땡땡땡 시대래요. 자, 어느 시대인지 바로 나와야 되는데 뒤에도 힌트가 있습니다. 움집에 들어간다. 갈돌과 갈판, 가락바퀴. 자, 바로 신석기 시대죠. 자, 신석기 시대에 관련된 중요한 내용들이 나왔는데 지금 여기 언급되지 않은 키워드들만 말씀을 드리자면 간석기를 썼다. 그 다음에 빗살무늬 토기를 썼다. 뭐 이 정도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신석기 하면 뭐 가락바퀴, 움집, 갈돌, 갈판 이런 것도 있고 농경 목축 시작했다. 빗살무늬 토기, 간석기를 썼다. 요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불국사 퍼즐 맞춘다. 이 불국사는 저 통일신라 시대죠. 통일신라. 자, 상평통보가 있었던 거는 조선시대 후기. 자, 비파형 동검이 있는 거는 청동기 시대. 자, 만민공동회는 이거는 뭐 저기 개항기 시기로 와가지고 독립협회 관련된 걸 찾아봐야 됩니다. 자, 2번 갈게요. 가국가의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답사활동 계획서가 나와 있죠. 가시대의 기록유산을 찾자 했는데 청주 흥덕사지 합천 해인사 해가지고 청주에는 직지심체 요절을 가능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합천에는 해인사에 보관 중인 8만 대장경판 나와 있습니다. 자, 8만 대장경판 직지심체 요절 이게 어느 나라냐 하면 바로 고려입니다. 특히 이 직지심체 요절의 경우에는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 보원이다라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이 8만 대장경은 그 몽골이 침입했던 시기에 부처님의 힘을 빌어서 침략을 막아내자라는 의지로 만든 그 불경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려 시대의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면 되는 문제인데 선지 쭉 읽어보시면 금방 나올 거예요. 삼국유사가 편찬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역사서로 삼국사기, 삼국유사 조금 더 어렵게 나온다 그러면은 뭐 동명왕편이나 제왕운기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이 삼국유사가 고려입니다. 자, 한성 순보가 발간되었다. 이거는 이제 개항시대 1880년대. 그 다음에 무령왕릉이 축조된 거는 이제 백제죠. 자, 한글 소설이 유행하였다. 조선 후기. 그 다음에 광개토 대왕릉비가 세워진 거는 고구려 시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갈게요. 가, 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유생 등이 조정의 명을 받들어 창의하여 일어나자 사람들이 격동하여 모여들었다. 중략, 호남의 고경명, 영남의 곽재우 등이 의병을 일으켜서 외적에 맞서 싸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언제냐 하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1학년 때 한국사를 학교 내신으로 공부를 했다면은 고경명, 곽재우 이런 분들 이름을 외웠을 거예요. 바로 임진왜란입니다. 임진왜란 때 활약하셨던 대표적인 의병장으로 곽재우, 고경명, 조헌 이런 분들 계시죠. 자, 그 다음에 나볼게요. 용골대와 마부대가 남한산성 밖에 나와 임금이 나오기를 재촉하였다. 임금이 선을 통해 성을 나갔는데 세자가 따랐다 해가지고 삼전도로 향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한산성 나왔고요. 삼전도 나왔습니다. 이건 병자호란이죠. 자, 이 지금 상황이 뭐냐면은 결국 이때 인조, 왕이었던 인조가 항복을 하러 나가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사이에 있었던 일인데 정답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1번 정묘호란입니다. 이게 인조 시기에 당시에 이제 그 외교 정책이 친명 배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후금, 즉 나중에 청나라 이쪽을 배척하는 외교 정책을 취하니까 이 후금이 쳐들어왔던 게 정묘호란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들이 나중에 한 번 더 쳐들어오는 게 청나라로 이름 바꾸고 병자호란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운요 사건이 일어났다. 이건 이제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는 배경이 됩니다. 강화도 조약의 배경이에요. 일본이 운요를 이끌고 강화도랑 영종도를 침략한 다음에 어이 조선 너네 우리랑 전쟁할래? 아니면은 통상수교할래? 뭐 이렇게 나온 게 운요 사건이에요. 자, 이자겸의 난이 발생하였다. 이건 고려시대 특히 문벌사회 문벌 귀족 사회가 동요하게 되었던 사건 중 하나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나당 연합군이 결성된 거는 이제 그 삼국 통일로 나아가는 그 단계, 그러니까 7세기에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윤관의 권위로 별무반이 편성되었다. 역시 고려시대입니다. 자, 4번 갈게요. 밑줄 친 난의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바쁘고 황망해서 길게 적지 못합니다. 지금 구식군인들이 난을 일으켰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이모군란. 이 난을 왜 일으켰냐면, 이제 월급을 못 받아요. 차별당하느라고 나라에서 월급도 안 줘요. 직업군인인데. 그러니까 이제 난을 일으킨 겁니다. 자, 이 영향을 찾아야 되죠. 이 이모군란의 영향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본하고 재물포지약을 맺게 됐고, 또 하나는 청나라하고 조청상민 수륙무역 장정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자, 청나라하고 이걸 왜 맺었냐면, 이모군란이 발생하니까 당시 정부에서 어떻게 했냐면 청나라에다가 SOS 이모군란 좀 진압해 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청나라가 오케이 하고선 진압해 줍니다. 진압해 버린 후에, 자, 우리가 진압해 줬으니까 너네도 우리한테 뭘 좀 해줘야 되지 않겠니? 해가지고 이제 영수증을 내민 거예요. 그게 조청상민 수륙무역 장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청나라 상인들이 이제 서울까지 들어와서 무역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가를 한 건데, 이것 때문에 이제 그 우리 상인들의 상업 활동이 크게 위축이 되는 그런 일로 이어지죠. 자, 삼정 이정청이 설치되었다. 이 관련된 게 임술 농민분기. 자, 헤이그 특사 파견은 을사늑약의 영향이에요. 헤이그 특사 파견했고, 그 다음에 고종이 이걸 일제가 이걸 빌미로 해가지고 고종을 황제자리에서 강제로 퇴위시킵니다. 치안유지법이 제정되었다. 이거는 1920년대인데 독립운동가들 탄압하려고 제정한 법이에요. 그리고 이때 특히 사회주의 쪽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탄압을 받았습니다. 최씨 무신 정권이 성립되었다. 이거 고려시대죠. 성립시키신 분은 최충원이라는 무신이에요. 자, 5번 가겠습니다.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운현궁이라는 궁이 나와 있어요. 고종이 즉위하고 약 10년간 그의 아버지, 고종의 아버지죠. 자, 누굽니까? 흥선대원군입니다. 자, 왕의 아버지로 이제 한국사 시험에 나오는 분은 흥선대원군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왕의 아버지들은 다 왕이었으니까. 이렇게 이제 구분하시면 되겠고요. 이 흥선대원군에 대한 설명을 찾는 문제입니다. 이분은 이제 하신 일이 좀 많아요. 왕권 강화를 위해서 뭐 비변사를 폐지했다든지 경복궁을 중건했다든지, 이제 뭐 서원을 굉장히 많이 폐지를 했다. 만동무 폐지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민생 안정 정책으로는 이제 호포제나 사창제를 시행했다.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통상수교 거부 관련된 흐름도 뭐 병, 재병, 오신척 이래가지고 병인 박해, 제너럴 셔먼 사건, 병인 양요, 그 다음에 오페르트의 남영군 무효, 도굴시도 사건, 신미양요, 척합의 건립 이렇게 이어지는 것도 있어요. 지금 제가 쭉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선지에 있습니다. 경복궁을 중건하였다. 이 관련된 걸로 또 하나 기억하시는 게 좋겠는 게 당백전. 이게 고액 화폐죠. 이 고액 화폐를 발행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양반들한테 기부받겠다고 원납전 이런 것도 있었어요. 같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훈민정음을 창제하였다. 아유, 두말할 것도 없죠. 세종대왕이시고 수원 화성을 축조하였다. 정조입니다. 탕평 정치도 물론 하셨지만 규장각, 초계문신제, 장영용, 수원화성 이런 거 같이 기억해 두시고요. 서경천도를 주장하였다.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하신 분 공민왕입니다. 반원 자주 정책의 일환이었어요. 자, 6번 갈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이것은 청주 용두사토에 남아있는 철단간으로 준풍이라는 연어가 새겨져 있습니다. 정책을 써보세요 했는데 댓글 보니까 노비안건법을 시행하였습니다 라고 돼 있어요. 자, 사실은 좀 깊이 있게 공부하신 분들은 이 준풍이라는 연어만 봐도 나와야 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노비안건법 하면 나와야 되는 왕이 계시죠. 바로 고려의 네 번째 왕 광종입니다. 자, 광종을 기억할 때 여러분들은 두 가지로 기억하시면 돼요. 노비안건법과 과거제 시행을 하셨다. 이게 답니다. 정답은 그래서 3번이에요. 물론 이제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하셨던 학생들은 여기 공복제정이나 칭제권원, 그리고
광덕, 준풍과 같은 연호를 사용했다. 뭐 이런 것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국연합 학력평가 정도의 문제에서는 노비안건법과 과거제만 기억하셔도 문제를 다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7번 갈게요. 가 구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보니까 뭐 창경궁의 정문인데 가가 균역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라고 나왔어요. 자, 여긴지 또 보면 가가 붕당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일부 서원의 정리를 명했다라고도 나와 있죠. 자, 균역법 보면은 나와야 되는 이분 바로 영조입니다. 자, 자기 아들 저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둬가지고 그 왕도 영조죠. 자, 어쨌든 이 균역법을 제정하셨다라는 건데 이분도 정조의 할아버지잖아요. 탕평 정치 하셨습니다. 탕평비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게 지금 선지 3번에 있죠. 자, 말씀드렸듯이 영조의 경우에는 탕평비 비석을 세웠어요. 야, 너네 싸우지 마. 이런 의지를 담아서 비석을 성균관에 세웠습니다. 지금 성균관 가시면 있을 거예요. 자, 후녀 10조를 남겼다. 이거는 이제 고려의 태조 왕건. 자, 화랑도를 개편한 건 신라시대입니다. 왕까지 아시고 싶다면 진흥왕이에요. 쌍성 총관부를 공격하였다. 이거는 공민왕입니다. 쌍성 총관부를 설치한 거는 원 간섭기의 시작, 그리고 쌍성 총관부를 공격한 거는 공민왕이에요. 역시 반원 자주정책입니다. 위화도 회군을 단행하였다. 이분도 태조라고 해야죠. 이성계. 조선의 태조 이성계입니다. 위화도 회군을 통해서 권력을 장악하고 그 다음에 조선을 건국하는 이 흐름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죠. 자, 8번 가겠습니다. 가국가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이 문화유산은 가의 수도였던 부여에서 발견된 향로입니다. 뛰어난 조형미를 인정받아 국보로 지정되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부여, 삽이라고 나왔죠. 바로 백제입니다. 자, 백제에서 있었던 사실을 찾으라는 문제예요. 이제 삼국시대는 나라 쪽으로 많이 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정답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22담로의 왕족이 파견되었다. 이게 백제의 이제 이거는 무령왕입니다. 이제 백제는 수도를 2번을 옮겼잖아요. 처음에는 한성에 있다가 웅진으로 옮기고 사비로 옮겼어요. 그 웅진 백제 시대 때 중흥을 이끌었던 왕이 바로 무령왕입니다. 22담로의 왕족 파견 매우 중요하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자, 8주해법은 고조선. 경국대전은 조선시대의 성종이죠. 독서 삼품과가 실시된 것은 통일신라 시대의 원성왕. 대한국 국제가 반포된 것은 이제 대한제국이 수립되던 시기예요. 자, 그리고 이건 꼭 말하고 가야 돼요. 자, 백제에서 나온 요 향로, 이게 이제 금동 대향로입니다. 이게 지금 발굴된 지 30여 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아, 근데 이게 지금 저 국립부여박물관에 있는데 이거 가서 직접 보면 정말로 멋있어서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실물을 보고 싶어서 갔는데 정말 멋있더라고요. 이 금동 대향로는 시간 되면 꼭 부여 갔을 때 한번 찾아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멋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갈게요. 가주야기 결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중략, 심지어 일본은 강제로 가를 체결하여 제멋대로 우리의 외교권을 빼앗았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외교권을 빼앗았다라는 이 조약은 바로 을사늑약. 이제 올해 2025년이 을사년이라고 부르죠. 을사늑약 체결 12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을사늑약인데 이때 했던 일이 두 가지요.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강탈한 거, 또 하나는 통감부를 설치한 겁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이에요. 이제 보통은 외교권 박탈이 이제 본문에, 통감부 설치가 선지에 이렇게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갑신정변이 발생한 건 1880년대이기 때문에 이 을사늑약보다는 약 20년 정도 전입니다. 아간 파천이 단행되었다. 이건 이제 고종이 그 을미사변을 겪으면서 자기 부인 명성황후가 일본한테 살해됐잖아요. 그러니까 신변의 위협을 느낀과 동시에 일본의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부산에 2개 항구가 개항되었다. 이거는 강화도 조약.
자, 척하비가 건립됐다 그랬는데 아까 흥선대원군 말씀드리면서 이 척하비 이게 이제 그 병인양요, 신미양요를 겪으면서 서양 세력과는 수교하면 안 된다라는 의지를 담아서 비석을 세웠다. 그게 척하비입니다. 자, 10번 갈게요. 밑줄 친 저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23일 장성 황룡촌 전투 후에 저들은 장차 순창 담양 나주능지로 향한다고 했기 때문에 한평으로 쫓아가려고 하시나 전라 감영을 지키지 못할까 하며 군사를 돌려 전주를 향했는데 마침내 저들이 먼저 전주를 차지하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황룡촌 전투로도 알 수 있고요. 전주를 차지하였다. 이걸로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저들, 이렇게 부르면 안 돼요. 이분들은 이제 동학 농민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동학 농민운동 과정 중에 있었던 일을 써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 동학 농민군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는 문제입니다. 이 전주성을 점령한 후에 정부 측하고 그러니까 화합의 약속을 맺어요. 그러면서 농민들이 했던 게 집강소를 설치해가지고 개혁안들을 내놓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요. 요 이후에는 일본이 경복궁을 불법으로 점령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이번엔 서울로 가려고 하는데 공주 우금치에서 일본군의 총에 맞고 돌아가시게 됐다. 그래서 결국 이 운동이 좌절됐다라는 거죠. 자, 화백회의 참여하였다. 이건 이제 신라의 최고 귀족회의입니다. 혈량과 실시를 주장하였다. 이게 이제 조광조 이분이죠. 나중에 기묘사화로 돌아가시는 분. 몽골과의 강화에 반대하였다. 이건 이제 삼별초. 자, 그 다음에 통신사를 일본에 파견하였다라는 건데 이게 통신사가 이걸로 나오면은 그 조선시대 후기 내지는 개항 이전이에요. 일본에 간 외교사절단이 개항 이전에는 통신사, 개항이 되고 난 후에는 수신사다. 보통 이렇게 부릅니다. 자, 11번 갈게요. 대화의 소재가 된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우리 강토를 보존하기 위해 나랏비 1300만 원을 갚자는 운동에 많은 이들이 동참하고 있다네 라고 나왔죠. 담뱃값을 모으면 갚을 수 있다. 함께하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국채 보상운동입니다. 나랏빛 값자 운동이에요. 자, 이 국채보상운동에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키워드는 뭐냐면 대한매일신보 등 언론의 지원을 받았다라는 이 말이 글자 하나도 틀리지 않고 똑같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문제도 그렇죠. 5번이에요. 다만 이제 몇 달 전에 있었던 2025학년도 수능시험에서는 대한매일신보를 본문에 알려주고 국채보상운동을 지원하였다가 선지에 걸려 있었어요. 그렇게 이제 순서 바꿔가지고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국채보상운동과 대한매일신보는 함께 기억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조선형평사가 주도하였다. 이건 형평운동인데 백정들에 대한 신분해방운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사회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았다. 이게 운동으로 보자면 이제 많죠. 일일이 열거할 수도 없을 만큼 일제강점기 때 많았습니다. 한일 학생 간의 충돌로 발생하였다. 요거는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에요. 이거랑 또 관련이 있는 게 신간회인데 이 신간회가 광주 학생 항일운동에다가 조사관을 파견해가지고 지원을 했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25학년도 수능에 출제가 됐는데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본문, 신간회가 선지에 나왔습니다. 다른 시험에서는 신간회가 보통 본문에 나왔고 광주 학생 항일운동에 조사관을 파견하였다. 이렇게 선지로 나왔었는데 25학년도 수능에서는 반대로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년까지 보는 모의고사 종류에서는 두 가지 중에 어느 게 본문 선지에 나올지는 이제 그때그때 다를 수 있다 이겁니다. 조선 책략의 유포에 반발하에 일어났다라는 거, 요거는 이제 보통 영남 만인소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 조선 책략은 그 미국과 수교해라라는 내용이 적힌 책이었어요. 왜 반발했냐면 미국은 당시에 신미양요를 벌였던 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12번 밑줄 친 만세 시위의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걸 물어봤어요. 자, 현재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만세 시위는 일본 측 보도 내용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전 황제의 장례일인 3월 3일에 맞춰 계획되었으나 며칠 앞당겨 시작되었다 해서 알 수가 있죠. 강압적인 대응에서 체포됐다. 자, 3.1운동입니다.
3.1 운동에 영향은 많이 출제가 됐어요. 이제 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되는 거 내지는 일제의 통치 방식이 이른바 문화 통치로 전환됐다라는 게 이제 영향인데 지금 여기서 물어본 건 배경이에요. 그래서 3점이네요. 자, 3.1 운동의 배경으로는 크게 두 개를 꼽습니다. 민족 자결주의. 이건 미국 대통령 윌슨 그분이 제청하신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28 독립선언이에요. 이 28 독립선언은 일본 도쿄에서 한국 유학생들이 독립만세를 외쳤던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보통은 배경으로 꼽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는 거예요. 자, 한인 애국단이 결성되었다. 이건 이제 임시정부에 계셨던 김구 선생께서 이제 결성하셨죠. 사서의 기원이 단행된 거는 이승만 정부입니다. 그 다음에 신군부가 권력을 장악하였다. 이건 이제 12.12 사태라고 보통 불러요. 그 다음에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조직되었다. 이거는 이제 여운형 선생이 하신 일입니다. 이제 일제 패망이 이제 눈앞에 다가왔을 때쯤에 이제 건국준비위원회를 조직해가지고 이제 그 일제 보내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뭐 행정이나 치안을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셨던 거예요. 자, 13번 가겠습니다. 다음 재판이 진행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참 인상도 참 안 좋게 잘 그려놨네요. 진짜 땡땡땡은 면허를 받지 않고 자기 집에서 쌀 밀가루 등을 발효시켜 항아리에 탁주를 제조하였다. 조선 태형령 제2조 4조에 따라 태 30대에 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선 태형령 언제인지 아시겠죠? 1910년대 무단 통치 시기입니다. 일본인 재판관을 묘사한 것 같은데 정말 딱 봐도 기분 나쁘게 자, 선지 봅시다. 무단 통치 시기에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3번입니다. 이제 총독부가 설치된 후에 이제 그 식민 통치가 시작이 됐죠. 그래서 이제 조선 총독부에서 업무하는 관리는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이 맞습니다. 물론 이거는 다른 시대에도 볼 수 있을 거예요. 뭐 1920년대나 30년대에도. 자, 국자감에서 공부한 학생, 국자감은 고려입니다. 고려 시대에 유학을 가르쳤던 대학교. 자, 경연에 참여하는 홍문관 관원 조선시대죠. 자, 황국신민서사 암송 이딴 거 강요했던 시대는 1930년대 중반 이후. 민족 말살 통치의 일환으로 황국신민서사 암송시켰습니다. 또 하나의 키워드가 있다면 국가총동원법으로 이제 뭐 쌀이나 금속 종류에 대한 그 공출, 그 다음에 인력 수탈, 그 뭐 강제징용, 여성 정신근로 같은 이런 게 있죠. 자, 보빙사 일행을 접견하는 미국 대통령. 요거는 그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체결된 이후에요. 조미수호 통상조약 체결 이후에 이제 미국으로 간 외교사절단이 보빙사입니다. 민영익, 서강범 이런 분들이 가셨어요. 14번 갈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정무총감은 산업발전과 백성 구제 방침에 따라 은행 및 등지에서 자금을 융통하여 수리시설을 확충하겠다고 한다. 자, 쌀 생산량을 늘리겠다고 했지만 다수의 조선인들에게 소득이 있을지 의문이다 라고 돼 있어요. 자, 쌀 생산량을 늘리겠다라는 건 뭐냐면 1920년대에 있었던 그 산미 증식 계획.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여기 보면 뭐 소득이 있을지 의문이다 했는데 의문이 아니라 소득이 없었어요. 아니, 더 손해였어요. 쌀은 많이 생산이 됐습니다. 증산이 됐어요. 근데 그 이상의 쌀을 일제가 수탈을 해간 거예요. 그래서 당시의 농민들은 만주에서 수입한 잡곡을 먹으면서 생활했다라는, 이게 이제 식민지 백성의 비애죠. 자, 정답은 어쨌든 4번이고요. 이 노급의 폐지, 요거는 이제 통일신라 시대 신문왕 때인데 왜 폐지했냐? 이 신문왕은 왕권을 강화하고 싶었던 분이에요. 왕권 강화, 귀족 약화. 이제 사실 이때는 진골이 왕이 된 지 얼마 안 됐던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열왕, 김춘추가 처음으로 진골 출신으로 왕이 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 문무왕, 신문왕 이렇게 세 번째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왕도 진골이고 이제 이 옆에 있는 신하들도 진골이에요. 그래서 이제 왕권 강화를 계속해서 생각을 하시면서
이렇게 이제 노급을 폐지했다라는 거죠. 과전법의 시행 목적, 이건 이제 고려 말에 그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한 후에 신진 4대부 세력과 함께 추진했던 토지제도인데, 이 과전법을 시행한 목적은 뭐냐면 권문세족의 경제적 기반을 없애버리기 위해서였어요. 권문세족의 경제적 기반을 없애려고, 몰락시키려고 한 겁니다. 외환 위기의 극복 노력, 이거는 이제 김대중 정부 시기에 주로 있었는데, 이때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국민들이 금모으기 운동 같은 거 하셨어요. 자, 토지 조사령, 이건 이제 토지 조사 사업, 그러니까 무단 통치 시기에 나온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 갈게요. 가해 활동으로 오른 것은, 자, 중국 충칭 시내입니다. 가 청사가 있고요.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건물이 있어요. 자, 여기 쭉 보시면 뭐 가가 중국에서 마지막으로 사용한 청사, 그리고 이제 니은에 보면 가가 창설한 한국광복군의 총사령부가 있던 곳이다라고 돼 있어요. 요게 키워드가 되겠네요. 자, 한국광복군에 대해서 이제 전국연합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은 세 가지 정도예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부대다, 이게 첫 번째고, 인도 미얀마 전선에서 작전을 수행했다가 두 번째, 또 하나는 미국과 연계하여 국내 진공작전을 추진하였다라는 것까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가에 들어갈 게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예요.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활동을 찾아주면 되는데, 이게 이제 이 시기가 1940년대예요. 중국 충칭 쪽에 청사가 세워진 게 1940년대입니다. 이 시기쯤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은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변모하게 돼요. 왜냐하면 일제가 패망할 것 같다는 기미가 여기저기서 보였어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일본이 완전 무너지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던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임시정부에서는 건국 준비를 본격적으로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그거랑 관련된 게 4번에 있어요. 삼균주의에 기초한 건국강령을 발표했다라는 겁니다. 삼균주의라는 건 뭐 이제 세 가지가 균등하다, 뭐 이런 뜻인데, 요건 이제 조소왕 선생께서 발표하셨어요. 임시정부에 계셨던 분입니다. 뭐 요 이름까지는 아마 뭐 내신 대비하지 않는 이상 모르셔도 괜찮을 거예요. 자, 교육입국 조서를 반포하였다. 요거 갑오개혁인데 2차 갑오개혁 입니다. 뭐 2차까지는 모르셔도 괜찮아요.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하였다. 노태우 정부.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제정하였다. 이건 이제 재헌국회에서 한 일이에요. 당시 정부는 이승만 정부입니다. 자, 9번 신청의 원칙에 따라서 광무개혁을 추진하였다. 이건 대한제국이죠. 저 광무개혁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양전사업 시행하고 지게를 발급했다. 이게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16번 갈게요. 미출신 본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폭력적 혁명을 강조하고 민중적 운동을 제창하면서 본단체를 조직하였다. 그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박지혁의 부산경찰서 폭탄 사건을 비롯하여 나석주의 동양척식 주식회사 폭탄 투척 사건 등 무릇 10차례가 넘는 파기 암살 운동을 실행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나온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키워드가 빠져있기 때문인데, 그나마 이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제 나석주 의사의 동양척식 주식회사 폭탄 투척 사건, 요겁니다. 이 나석주 의사가 이 단체에서 활동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 문제의 정답을 알아낼 수가 있어요. 바로 의열단입니다. 이 단체가.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키워드는 김원봉이 만들었다. 뭐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건데, 그게 안 나왔어요. 대신에 이제 나석주 의사, 뭐 이제 김상욱 의사는 종로경찰서, 나석주 의사는 동양척식 주식회사와 식산은행, 그리고 김익상 의사는 조선총독부에 폭탄을 투척하셨고, 그 다음에 부산에서는 박지혁 의사가 폭탄 투척, 그리고 일본에서도 일본 왕궁에 김지섭 의사가 폭탄을 투척하려고 했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의열단이에요. 자, 이 의열단으로 이제 또 하나 나오는 중요한 키워드가 뭐가 있냐면, 여기에 활동 지침이 뭐냐? 조선혁명 선언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답선지,
선지 3번에 있죠. 조선혁명 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삼았다라는 건데 이 조선혁명 선언은 신채호 선생께서 쓰셨습니다. 이것까지 기억해 주세요. 민족주의 역사학자 중에 한 분이죠. 이분께서 조선혁명 선언을 썼는데 이걸 활동 지침으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그게 폭력적 혁명 강조랑 민중적 운동의 재창 뭐 이런 내용인 거예요. 자, 어린이날을 제정하였다. 이건 이제 천도교 소년회. 특히 이것도 방정환 선생을 같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헌의육조 결의를 주도하였다. 이건 독립협회. 일제 황무지 개강권 요구를 저지하였다는 보안회고요. 광주학생 항일운동의 진상조사단을 파견하였다. 아까 말씀드렸죠. 신간입니다. 자, 17번 갈게요. 자료가 발표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거른 것은 자, 한 달 전에 유엔 소총의 경위에 따라 남한만의 단독 선거로 중앙정부를 세우는 것은 북측에 따로 정부를 세우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게 이제 분단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것은 우리 3천만 민족이 원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스스로 파멸을 이끄는 길이다. 이에 한국 독립당은 통일되고 자주적인 독립국가를 위해 끝까지 분투할 것을 선언한다. 자, 지금 이게 뭐냐면 남북한이 분단될 위험에 처하니까 그거를 막아내려는 노력이에요. 자, 이거 언제 있었냐면은 우리가 일명 해방 공간이라고 부르는 시기. 광복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사이에 3년. 그 시간에 있었던 일이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이게 이제 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도 8월 15일이에요. 1948년 8월 15일, 8.15 광복도 1945년 8월 15일. 그래서 딱 3년입니다. 자, 18번 갈게요. 가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여기 제가 보고서 정말 놀랬던 장면이 우표로 만들어져 있네요.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의 정상이 만나 회담을 개최한 걸 기념하여 우표를 디자인하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보면 이제 남북의 경의선 철도 연결 합의를 기념하여 우표를 디자인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정부의 통일 정책이죠. 그러니까 최초로 남북 정상회담이에요. 자, 이게 이제 이거랑 관련된 게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이건 1차 남북 정상회담이고 그 다음에 6.15 남북 공동선언이 여기 회담에서 나와요. 6.15 남북 공동선언. 자, 요 정부는 바로 김대중 정부입니다. 자, 이 오른쪽에 계신 이분이 바로 김대중 대통령이시고 왼쪽에 있는 이 사람은 북한의 김정일이죠. 지금 북한의 그 김정은 아버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대중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 찾으라는 문제죠. 정답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5번 금강산 관광 사업이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김대중 정부 때 막 금강산 관광했는데 사실 제가 이때 이 지역 근처에서 그러니까 강원도 동해안 최전방에서 군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막 금강산 관광, 해로 관광, 육로 관광 막 이때 아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자, 러일 전쟁이 발발하였다. 요거는 이제 그 1904년 5년 요때예요. 군국 기무처가 설치된 거는 1차 갑오기역 때입니다. 강화도 지역 체결은 이제 우리나라의 개항이 시작된 거죠. 서울올림픽 대회가 개최된 거는 노태우 정부.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19번. 대화의 소재를 활용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것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다룬 시사 만화래요. 진상이 드러나는 것을 막으려고 정부가 공권력을 동원한 상황을 풍자하고 있다. 하지만 진상이 밝혀져서 시위가 더욱 격화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통해서 이 관련된 거를 알아야 돼요. 이게 6월 민주항쟁과 관련이 됩니다. 그게 선지 2번에 있죠. 6월 민주항쟁의 배경을 알아본다. 이 배경에 보면 이게 박종철 학생의 고문치사 사건, 또 한 가지를 꼽는다 그러면 4.13 호헌조치, 헌법을 지키겠다라는 거. 왜냐하면 이 헌법이 체육관 선거로 대통령을 뽑겠다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대통령 직선제를 원하던 국민들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이제 6월 민주항쟁의 두 가지 배경으로 볼 수 있어요. 자, 시무 28조의 내용을 분석한다. 이건 이제 고려시대. 특히 저 시무 28조는 최승로 이분이 쓰셨죠. 12목에 지방관이 파견되게 됐다라는 거. 자, 3.15 부정선거의 결과를 찾아본다. 이건 이제 4.19 혁명이에요. 이 혁명을 통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고 내각 책임제로 개헌이 이루어지죠.
자, 브나르드 운동의 전개 과정을 살펴본다. 요거는 동아일보에서 주도했어요. 1930년대 초반에 있었던 민중계몽운동입니다. 좌우합작위원회가 결성된 이유를 조사한다. 이건 이제 좌우합작 운동 때문에 결성된 건데, 좌우합작 운동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뭐냐면 분단이 될 위험이 발생했기 때문이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때 미국과 소련이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이 돼버리니까 이대로 가다가 분단이 될 것 같은 거예요. 38도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남북이 나눠질 것 같으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좌우합작위원회가 결성됐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0번 볼게요. 밑줄친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했는데, 자, 다음은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재판을 받은 사례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긴급조치 9호를 가지고 뭐 처벌했다 했는데 위원으로 결정하고 이전 판결이 부여가 됐다라고 나왔죠. 자, 사실 왜곡 전파로 뭐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정부가 농민을 위해서 해준 게 뭐냐? 이 말 때문에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렇게 받았다는 겁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 부당하다는 생각이 좀 들죠. 긴급조치 9호, 이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유신체제. 그러니까 박정희 정부 때요. 그래서 이 당시 어른들은 정말로 이제 뭐 정치적인 얘기를 어디 가서도 꺼내질 않았다고 합니다. 이제 뭐 잘못되면 그냥 바로 잡혀가니까 뭐 이런 일이 있었던 시기예요. 자, 박정희 정부, 특히 유신체제 때 있었던 뭐 요때 사실을 찾아주면 되는 문제인데, 이게 박정희 정부라는 사실을 알기가 좀 어려워서 그렇지 만약에 알았다면 정답은 금방 나와요. 2번 새마을 운동이 추진되었다. 이게 바로 박정희 정부죠. 자, 미스야 협정이 체결된 거는 1920년대, 국가총동원법이 제정된 거는 1930년대 중반 이후입니다. 뭐 저기 그 미국 공출, 금속류 공출 이런 공출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인력 수탈해가지고 강제징용, 강제징병, 그리고 여성 정신근로, 그러니까 위안부 같은 이런 게 국가총동원법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거는 김영삼 정부고요. 영국이 거문도를 불법 점령한 거는 1880년대인데 갑신정변 직후 정도로 보시면 돼요. 1885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2025년 3월 고등학교 2학년 전국연합학력평가 한국사 영역에 대한 해설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학년 때 한국사를 보통 내신으로 공부를 했을 거예요. 그 내용만 잘 기억하고 계신다면 수능 때까지 한국사로는 크게 걱정하실 일은 없을 겁니다. 저는 다른 컨텐츠를 통해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